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문제 20문제까지 줬잖아요. 다 풀지 못할 거고 개념 설명을 해줄 때가 여러분들이 남은 거 좀 숙지를 하시고 하다가 연습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톡방에다가 올리셔도 돼요. 문제 좀 주세요라고. 근데 올린 사람과 안 올린 사람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개별적으로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 많이 풀어보기 바라고. 자, 이번 시간 내용 설명에 근과 계수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근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한 거의 20년 동안 빠진 적이 없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게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 별로 안 다뤄. 그런데 일본 수학에는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수학이 좋은 점은 예전에 그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수능 수학이 점점 필러 문항 나오면서 변질돼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예전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식적인 면에서는. 자, 근과 계수에서 만약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보고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는 그냥 고려사에서 없애려고 그냥 1이라고 둔다는 거야. 1이라고 두라는 얘기는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x-알파, x-베타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은 ax 제곱 bx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최고차의 개수 a라고 하는 게 낫네. 이걸 a라고 하는 게 낫겠다. 최고차의 개수는 a다라고 하면 여기 a를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a를 다 곱해야 되겠죠. 전개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b하고 같다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가 c다 이렇게 해서 a 알파 베타가 c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근계인 거야. 근과 계수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이럴 수 있어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2차 함수의 꼭지점 x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걸 근의 공식에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이게 이제 근의 공식이 이 오늘 하는 거에서는 다 출발점이 되는데 여러분들 상관함수에서 덧셈 정리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뭐 이렇게 가는 그 상관함수의 덧셈 정리도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공식들이 엄청 나오듯이 근의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2p 제곱 마이너스 4a시겠죠. 이거의 한 근을 알파로 했으니까 한 근을 따로 쓰는 거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 쓰고 베타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 쓰면 요거를 변변끼리 더하는 거야. 변변끼리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두 개니까. 그래서 약분되고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이렇게도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얘를 변변끼리 곱해가지고 여기다 나오나 알파 베타를 곱하면 얘의 제곱 합차 공식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2a분의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이게 분모가 2a를 제곱하는 거니까 4a 제곱이고 이건 b 제곱이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돼서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4ac 4a 제곱이니까 4a 약분되니까 a분의 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편하느냐? 이게 더 편해요. 이게 더 편하고 굳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면 해도 되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근과 계수에서 3차가 나올 수 있죠. 3차에 관한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3차 근의 공식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3차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똑같이. 자, 3차 것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근과 계수 3차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2차 2주로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다 결국 합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얘랑 똑같은 애가 최고차의 계수 A라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이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면 x 이꼴 이게 근이 x 이꼴 알파, x 이꼴 베타, x 이꼴 감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걸 보고서 그래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딱 보자마자 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인수가 생기구나 이게 이제 떠올라야 돼.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애가 생기는구나. x 마이너스 베타가 생기는구나. x 마이너스 감마가 생기는구나. 방정식이니까 이꼴 0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방금 설명한 이건가. x 이꼴 알파 근이야. 그러면 아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는구나. 즉 인수라는 게 뭐예요? 가로. 요걸 인수라는 거야. 곱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표현한 거고. 자 이랬을 때 얘를 또 다 전개하겠죠? 얘를 다 전개 후 뭐 한다? 개수 비교한다는 거야. 전개 후 개수 비교. 전개는 생략할게요. 개수 비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두 개씩 곱한 얘가 a분의 c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한 게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의 곱의 합은 a분의 c. 여기까지는 2차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는 계수라는 거는 코이피션트라고 해가지고 A, B, C를 얘기하는 거고 근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 이런 거를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렇게 근과 계수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려운가요 하는데 여기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수열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수열에서 특히 등차 수열에 세 근이 등차 수열에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미지수가 3개가 되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미지수 3개가 등장하면 식이 3개나 필요해 되니까 어려워지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를 A라 두면 그 다음에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2D라고 둬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잘 안 쓴다는 거야. 왜? 세 근의 합을 했을 때 세 근의 합을 구하면 이게 3A 더하기 3D 해가지고 문자가 2개 있으니까 뭔가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가운데 걸 A라 두고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하면 하나는 A 플러스 D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는 게 세 근의 합을 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래서 3A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식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할 때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에 근과 계수가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단독 출제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방의 감촉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9번 문제 한번
풀면서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양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면서 중간중간에 개념을 더 살찌워야 되는데, 자, 9번 문제 1분 줄게요. 이제 저걸 또 풀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11일 때 K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 이거 일본어로 나왔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 한글로 나와도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일본어 나왔을 때 뭔 말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두 실근의 절대값, 그러면 합이 문제예요? 절대값이 문제예요? 절대값이 문제죠. 그죠? 절대값을 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실근 알파 베타라면 그 각각의 절대값의 합이 1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가 안 되면 이제 이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를 완전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면 이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의 제곱과 같아요. 절대값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값은 뭐냐 하면 바꿔 얘기하면 거리거든요. 절대값이라는 게 거리를 표시한 거야.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내가 움직였으면 거리가 있죠. 왜 음수가 나요? 그죠? 그래서 거리는 양수니까 절대값이란 말은 거리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부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부호 다 플러스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절대값은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거야. 절대값 나오면 아,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풀어라 이 말인데, 절대값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쫄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못 푼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풀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돼요.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이거 알파 베타의 절대값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부호 신경 안 쓰면 두 개 곱해가 마지막에만 절대값 하나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베타 제곱, 이게 121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이제 따로 구해야 됩니다. 얘를 따로 구한다. 이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곱셈 공식에서 이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근과 개수 문제를 보면 앞에 곱셈 공식이 안 되면 또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곱셈 공식 많이 외워야 돼요. 곱셈 공식 최소 10개 정도 외워야 되는데 다 암기하고 있죠. 그렇죠? 곱셈 공식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곱셈 공식 몇 개 적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2ab 2bc 2ca.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 많이 나오죠. 합차 공식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뭐 다 되네. 그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같은 경우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게 근각계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게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곱셈 공식 중에 특별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근각계수 관계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뭐냐? 알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k에서 k. 이걸 구해놓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니까 25 마이너스 2k가 돼요. 자, 알파 베타가 k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절대가 k가 되죠. 그럼 25 마이너스 2k에 얘가 절대가 k와 같아요. 알파 베타가 k였으니까 방금. 그럼 절대가 k 이꼴 121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이 k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k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k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얘는 보기 좋게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0 값으로서 이제 나눠야 돼 범위를. 그럼 첫 번째가 k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요. 보통 이 꼴은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아, 나 k 꼴 0을 따로 하고 싶다. 따로 해도 돼요. 근데 k 꼴 0을 해보면 안 맞죠. 식이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k 꼴 0은 의미는 없는데 여기서 그대로 해보면 k가 양수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25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k 나오고 121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게 25하고 121이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럼 이 범위에서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k가 음수야. 그러면 25 마이너스 2k에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12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k는 얘가 이쪽 넘어가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96인가요? 96.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겠네. 플러스 96이네. 자, 120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96이야.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428, 4416.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k가 0보다 작다는데 분수인 마이너스 24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마이너스 24.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도 쭉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문제. 곱셈 공식만 외우면 10번 문제도 얼른 풀 수 있는 문제죠.
구하고자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해요.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했을 때 얘가 이꼴이 안 되는데 이꼴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등장하죠.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해서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럼 얘는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지 비로소 얘랑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안개하는 거야. 곱셈 공식의 이제 변형이죠.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한 걸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근각 계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곱셈 공식을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나는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 오늘 선생님 곱셈 공식 문제 30개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물론 저도 오후에 다 다루는데 이제 선생님 학원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이 여러 군데 많아서 수업 시간 못 보내주고 쉬는 시간을 카톡 확인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 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이거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분의 3이거든요. 두 분의 곱 a분의 c 해서 이렇게 구해주죠. 이걸 구해놓고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두 분의 합 2분의 3 최고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2 그럼 4분의 9 빼기 8 그럼 4분의 9 빼기 48 32 계산하면 되죠. 4분의 마이너스 붙겠네 23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3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자, 11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 11번을 또 푼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잠깐 들어요. 자, 1분 줄게요. 1분 안에 11번을 풀었다. 선생님 저 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손 들면 내가 어떤 친구가 지금 잘 하는 친구인지를 유심히 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 이제 혹시 푼 사람 있나요? 또, 좋아요. 계속해서 그래요. 이번에 몇 명 손을 좀 더 든 것 같은데 얘를 일일이 또 이걸 전개해가지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시간 많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근이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떠올려야 될 게 근과 계수도 있겠지만 대입이라는 말을 떠올려야 돼. 대입. 이 대입을 적어놔요. 대입. 대입이라는 게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큰 대자가 아니고 이 대자를 써요. 대입. 뭐죠? 대신할 대자죠. 문자 대신에 넣는 거죠. 대입. 대신 넣는 건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알파를 만약에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0이라는 게 베타를 넣어주면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쓸 수 있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고 이것도 넘어가면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2차로 되어 있는 것들을 1차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을 알파 제곱 대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식 준식은 이렇게 되죠? 준식. 그러면 얘가 좀 전개가 되죠. 2알파. 이건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2알파가 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뭐죠? 8 베타 이렇게 되죠. 여기 가로 안 치면 이게 빼기 돼가지고 또 망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6, 28, 16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알파 베타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알파 베타 두근의 5 얼마? 알파 베타 1이죠. 답은 마이너스 1. 쉽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엄청 편한 문제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전개하는 순간 악의 구렁텅이로 그렇죠?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이게 아닌가 하며 이러면서 이산이 아닌가 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14번으로 갈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이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14번을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숙제로 돌릴게요. 그리고 답지를 해설지를 올려줄게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까 풀기를 마저 못했다라든가 물론 동영상 뭐 녹화된 거 보고 복수해도 되고 아무튼 마지막 문제 쪽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또 내용 쓰면 약간 필요하긴 한데 문제 풀면서 개념 쓰는 좀 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보려면 뭘 좀 알아야 되냐면 먼저 개수가 실수란 말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개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14번에 보면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mn은 실수, 거기다 실수 동그라미 쳐요. mn은 실수. 즉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n 이퀄 0에 한 근이 뭐라고 했냐면 4 플러스 루트 2i라고 됐어요. 자, 개수가 실수인데 이 근이 허근인가? 허근.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허근이에요. 뭐 복소수라고 해도 되고 이거 허근 또는 뭐 복소수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자동으로 근이 돼요. 그러니까 14번 문제는 개수가 실수란 말이 1 플러스 1인가? 1 플러스 1 문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플러스 1이 그쵸? 과자 하나 샀는데 1 플러스 1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한 근이 4 플러스 루트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또 다른 한 근이 생긴다는 거야. 자동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이게 4 마이너스 루트 2i.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면 켤레란 표, 짝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된 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야. 이게 왜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은 다음 주에 내가 좀 더 할게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될 건 뭐냐면 얘가 근이니까 이 근을 2차 방정식에 넣었을 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누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죠? 이 또 다른 근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알파라고 하면 얘를 베타라고 해서 알파하고 베타를 두 개를 더해버리면 없어지고 8이 돼요. 근과 개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근이 나와 있는데 그 근이 허근인데 개수는 실수래. 그러면 켤레근이 자동으로 근이 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다른 개념이 뭐냐면 개수가 무리수인데 또는 개수가 실수 아니 개수가 무리수?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또 다른 근이 무리수예요. 만약 개수가 유리수인데
근이 무리수 근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켈레근이 자동으로 근이 돼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먼저 만족이 오케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요 이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이면 무리수근이 자동으로 켈레근, 무리수근의 켈레근. 켈레근이라는 것은 무리수 앞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근과 개수로 두 근의 합, 또 두 근의 꼴을 구하면 4 플러스 루트 2i랑 4 마이너스 루트 2i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i의 제곱 해서 4, 4, 16 마이너스 2 i 제곱 마이너스 2가 플러스 이렇게 돼서 18.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얼마나 있냐면 8. 이거의 값이 얼마다? 8. 그래서 여기서 n 더하기 n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성립되고 mn은 마이너스 18이라는 게 성립돼요.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n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래요. 최종적인 거는 이걸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곱셈공식에서. 그래서 여기 구한 거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 되죠. 적용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면 됩니다. 88, 64 플러스 39 그래서 다 하니까 90, 103 뭐 틀렸다. 88, 64 이게 39가 아니고 36이네 이거 그죠? 산수를 틀렸어요. 이렇게 틀리면 오늘 점심 못 먹는데 이빨에 16, 36이죠 그죠? 그래서 다 다음 얼마? 됐죠. 그래서 14번 좀 빠르게 한 경향이 있는데 다시 차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해주고 나머지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20분까지를 차분히 풀어보시고 오후에 해설지 올려놓으면 답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맞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